도대체 언제까지 쉴 거야? 잠깐이야. 잠깐이 1년이야?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 안 좋은데 게임엔 30만 원을 써? 그건 꼭 뽑아야 하는 거야. 그럼 생활비는? 전세금은?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평범했다. 연애하는 동안 큰 싸움도 없었고 돈 문제로 얼굴 붉힌 적도 없었다.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그 확신 하나로 결혼을 선택했다. 혼인신고는 천천히 하자고 했지만 그땐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닌 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충분했다. 연애 때 보여준 성실함과 다정함이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는 나중에 깨달았다. 결혼 직후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예전에 가족 문제로 돈을 좀 잃었어.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었다. 모아둔 돈 대부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결혼 전에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고백했다. 내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고도 남편은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다. 네가 있잖아. 넌 충분히 잘 버니까.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였는지 나는 몰랐다. 괜찮아. 다시 벌면 된다. 우리 둘이 같이 시작하면 된다. 나는 여전히 긍정적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도 빨리 일자리 구하고 우리 열심히 해보자. 전세도 구하고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모아둔 돈으로 전세도 구하고 혼수도 채웠다. 내 저축은 남편의 실패를 메우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나 오늘 회사 그만뒀어. 상의도 없었다.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말뿐이었다.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 잠깐, 뭐라고? 언제부터 힘들었어? 왜 얘기 안 해줬어? 얘기했잖아. 요즘 회사 스트레스 많다고. 그게 회사를 그만둔다는 얘긴가? 아무 준비도 없이? 괜찮아. 조금 쉬다가 다시 하면 돼.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 가볍게 들렸다. 마치 회사를 그만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결정인 양 말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이미 빠듯했다. 전세금도 내가 댔고 월급도 내가 번다. 남편의 급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던 건 아니겠지. 그냥 신경 안 쓴 거였다. 당신이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건 싫어. 나한테는 얼마나 큰 부담인데. 내 인생이잖아. 내가 결정한 건데 왜. 우리 인생이야. 함께 사는 거면 함께 결정해야지. 알았어. 미안. 정말. 조금만 기다려. 몇 주면 괜찮은 일 구해올게. 연애 때 성실했던 사람이었기에 나는 또 믿었다. 잠깐 쉬다 다시 하면 되지. 그 말을 중얼거렸을 때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거의 1년.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아침마다 말은 했다. 오늘은 진짜 알아볼 거야. 몇 곳 지원할 거 있어. 하지만 내가 출근하면 집은 늘 조용했고 컴퓨터는 늘 켜져 있었다. 퇴근할 때마다 나는 기대를 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있을까? 혹시 면접 합격 통보가 왔을까? 하지만 반복되는 건 실망뿐이었다. 어때? 오늘은 어디 알아봤어? 아직 딱히. 게임 화면 위로 구직 사이트 탭이 하나 열려 있을 뿐이었다. 그것도 며칠 전부터 같은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당신, 진짜 일할 생각 있는 거 맞아? 당연하지. 근데 지금은 좀 뭐가? 컨디션이 안 좋고 마음가짐이. 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다. 남편을 다그칠 수도 없고 외칠 수도 없었다. 집에서 누군가는 일을 해야 했고 그것은 나였다.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답답해.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남편이 되어달라고 했어? 나도 알아. 나도 한심해. 근데 자꾸만 내가 못할 것 같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계속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만 부담을 주는 거야? 그럴 리가. 날 좀 믿어줄래? 같은 말 다시. 나는 그 말에 자꾸만 녹아내렸다. 생활비는 전부 내 몫이었다. 아껴 쓰면 둘이 살 수는 있었다. 밥은 집에서 지어 먹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옷도 새일 때만 사고 화장품도 제일 싼 것을 샀다. 휴대폰 요금은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바꿨고 매달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도 아껴 켰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다. 배달 음식, 야식,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결제 알림. 카드 청구서를 볼 때마다 내 손가락이 떨렸다. 당신, 이게 뭐야? 또 배달? 어? 점심때 밥이 없었어. 내가 아침에 밥을 싸줬잖아. 그런데 너무 흔한 반찬이라. 흔한 반찬?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는데? 아, 미안.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었어.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다 사 먹어? 우리 형편이 이건데? 내 월급이 무한정 나오는 줄 알아? 알아. 진짜 미안해. 앞으로 안 할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며칠 뒤 다시 배달 음식값이 올라갔다. 야식은 더 잦아졌다. 편의점 영수증도 자주 보였다. 심야 시간에도 결제 알림이 울렸다. 집에 있으니까 허전해서. 그 말이 반복됐다.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이유인 양. 자신이 집에 있으면서 돈을 써야 한다는 것처럼. 허전하면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자존감이 바닥난 남편을 더 이상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당신 이러면 안 돼. 나 혼자 버티는 거 너무 힘들어. 알아. 정말. 내가 빨리 일자리 구할게. 그럼 다 괜찮아. 그 약속은 어느 날도 지켜지지 않았다.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손이 떨렸다. 게임 아이템 결제 30만 원. 그뿐만 아니었다. 그 주 안에만 또 15만 원. 그 다음 주에는 25만 원. 한 달 총 100만 원이 게임 결제로 빠져나갔다. 우리가 생활비로 쓰는 돈이 대충 300만 원인데 내 월급에서 30%를 게임에 쏟아붓다니. 이게 뭐야? 게임에 100만 원이라고? 아, 그 스킨 있잖아. 꼭 뽑아야 하는 거야. 뽑아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게임 스킨을 왜 뽑아야 돼? 이건 도박이잖아. 도박은 아니고 확률형이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 당신이 뽑지 않으면 되는 거지. 우리 형편을 생각해봐. 알아. 알아. 근데 다들 하는 거야. 게임할 때 뒤떨어지고 싶지 않고. 뒤떨어진다고? 게임이 뭐 하는 건데? 당신은 직업도 없으면서 게임에서 뒤떨어질 게 뭐가 있어?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더 이상 차분할 수 없었다. 이러다가 우리 전세금까지 날릴 거야. 아니, 벌써 날리고 있잖아. 미안해. 진짜. 내가 조절 못했어. 앞으로 안 할게. 당신이 한 번 안 한다고 한 거 뭐가 됐어? 배달도 안 할 거라더니, 야식도 안 할 거라더니. 다 거짓이잖아.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게 날 책망만 할 거야? 나도 힘들어. 당신이 힘들어? 나는 뭐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 내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깊어지기만 했다. 30만 원짜리 게임 스킨이 뭐야? 당신 정신 차려. 이건 한정판이야. 다음엔 안 나올 수도. 다음? 당신 매달 이래? 매달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또 해. 나는 카드 명세서를 들었다. 1월부터 이번 달까지 게임에만 600만 원이 썼다. 60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앞으로 반년을 아껴 써야 하는 금액이다. 당신,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아? 나 혼자 버티는 집에서? 알아. 알아. 미안해. 미안은 입에 풀칠하잖아. 실제로 바꿔야지. 당신이 뭘 해야 변할 것 같아? 정말로? 일을 구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일을 구해. 당신이 구해야지. 내가 구해주는 게 아니지.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날 밤, 우리는 침묵으로 밤을 새웠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인생일까? 매일매일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혼자인 느낌을 받으면서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제는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또 같은 패턴이었다.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제스처. 하지만 핵심은 회피했다. 개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일을 언제까지 구할 건지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 그냥 미안하다. 그것뿐. 나 정말 많이 생각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 것 같은지 알겠어.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진짜 열심히 일자리 찾을 거고. 이번 주, 지난 1년을 뭐 했어? 침묵이 오면 나도 화가 꺼졌다. 더 이상 싸울 에너지도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이 일자리를 구했나? 아니었다. 다만 달라진 건
게임 결제가 살짝 줄었다는 것. 20만 원대로. 하지만 여전히 거기엔 돈이 흐르고 있었다. 배달 음식값도 변하지 않았다. 오늘도 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 당신, 오늘 어디 지원해봤어? 아, 응. 이력서를 정리하다가 이력서? 또 이력서? 몇 개월 전부터 이력서 정리한다더니 서류가 많아가지고 서류가 많아? 당신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다고 서류가 많아?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했다. 나도 알고 있고 남편도 알고 있었다. 이건 핑계일 뿐이었다. 당신 이러다가 진짜 우리 망해. 집값도 올라가고 이자도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곧 괜찮아질 거야. 곧 당신이 한 번이라도 당신 말을 지킨 적 있어? 한 번이라도?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더 이상 화가 아니라 공포심을 느꼈다. 진짜로 이 사람과 살 수 있을까? 진짜로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을까? 남편은 고개를 내렸다. 너무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 지금 멘붕이야. 멘붕이라는 말이 나왔다. 자기 감정 얘기만 했다. 내가 얼마나 멘붕인지는 상관없이 통장 앱을 켰다. 잔액을 봤다. 147만 원. 한 달의 생활비를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급여는 25일에 들어온다. 지금은 15일. 남은 기간을 어떻게 견딜 건가? 나는 카드론을 받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손이 떨렸다. 빚을 지는 건 처음이었다. 항상 카드를 제때 다 갚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나는 남편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다.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서, 남편이 돈을 펑펑 써서, 남편이 책임을 지지 않아서 300만 원을 빌렸다. 그 돈으로 다시 카드를 갚았다. 악순환이었다. 당신, 우리 이러다가 정말 큰일이야. 알아. 아는데 뭐 하고 있어? 진짜. 내 목소리는 이미 비명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차분할 수 없었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이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다. 침묵은 동의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단지 외면이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침대에서 울었다. 작은 목소리로. 남편이 깨지 않도록. 내 슬픔을 들킬까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다. 곧 해결돼. 한두 달이면 다 돌아와. 한두 달이면 다 돌아온다고? 지난 1년 동안 뭐 했어? 매달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지 않아? 나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 노력? 당신이 뭘 하고 있는데? 게임만 하잖아. 그게 다가 아니야. 이력서도 쓰고. 이력서? 언제? 어디? 침묵이 흘렀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답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말했다. 이렇게 살 거면 나 정말 결혼 생활 못하겠어. 정말이야. 그 말은 위협이 아니었다. 진짜 한계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었다. 그러자 남편은 울었다. 미안해, 미안해. 나 진짜 한심해. 자신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요즘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울었다. 직장을 다니다가 괴롭힘을 받았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했다. 처음 듣는 얘기였다. 왜 지금 말하는 거야? 이런 중요한 거 왜 처음부터 안 말해줬어? 말하기 힘들었어. 부끄러웠어.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 눈물도 함께 흘렀다. 하지만 내 눈물은 동정이 아니었다. 절망이었다. 나 진짜 독하게 마음 먹을게. 이번엔 달라질 거야. 믿어줄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또 시간을 줬다.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정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또다시 버텼다. 줘봐. 한 번 더 믿을게. 근데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해.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생활비는 결국 적자가 났다. 매달 부족한 생활비와 남편의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 때문에 통장 잔고는 자꾸만 줄어들었다. 결국 나는 소액 대출을 받아야 했다. 카드를 돌려막기 했다. 이번 달 부족한 금액을 다음 달 월급으로 메우고 다음 달 부족한 금액을 다다음 달로 넘기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숨이 막혔다. 매달 같은 액수가 들어오지만 매달 더 많은 액수가 나갔다. 도대체 어디서 실수가 시작됐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이 빚으로 점점 잠식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신, 우리 카드 빚이 이제 500만 원이야. 어? 그렇게 많아? 그렇게 많다니.
당신이 이 정도 썼는데 뭐가 놀랐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절대 큰 액수를 썼다는 죄책감을 갖지 않았다. 내가 아무리 현실적인 숫자를 들이댄들 남편에게는 남의 일처럼 들렸다. 집에 돌아와도 쉬는 느낌이 없었다. 집안일은 대부분 내 몫이었고 남편은 여전히 준비 중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밥을 차려야 했다. 설거지를 해야 했다. 빨래도 개어야 했다.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그 모든 것들이 내 몫이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면 나중에 하겠다는 말만 돌아왔다. 당신 좀 밥그릇이라도 옮겨놔. 내가 일하고 와서 왜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돼? 아, 내가 할게. 하지만 끝내는 내가 해야 했다. 남편은 금방 잊었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무관심했다. 문득 깨달았다. 연애할 때 보던 그 사람은 이미 없다는 걸.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진지했다. 나와의 미래에 대해 말하고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생각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봤던 걸 수도 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엔 뭐든 장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작은 실수들을 큰 것으로 보지 않았다.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엔 모든 게 달랐다. 눈앞에 있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어른이었다.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절박한지는 보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만 챙기는 사람이었다. 울면 위로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변한 게 아니야. 난 원래 이런데 넌 날 잘못 봤어. 그 말이 가장 상처였다. 나를 탓하는 말. 내가 봐주기만 하면 괜찮다는 식의 태도. 자기 문제는 인정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기다린 시간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자존감도 떨어졌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 사랑이 부족해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자책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남편의 책임이었다. 이혼하려고 한다. 그 결정에 도달하기까지는 길었다. 수백 번 고민했다. 수천 번 울었다. 혹시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남편의 행동을 합리화해 보려고도 했다. 혹시 내가 너무 무정했나 싶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한다. 더 이상 못할 수 있다. 사람을 잘못 본 것도, 참아준 것도, 기다린 것도 모두 내 선택이었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변화를 기다리면서 내 인생을 멈춰둬서는 안 된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다. 이혼은 내가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동정심으로 버틴 사랑은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을 뿐이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내가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써야 한다. 이혼 서류를 준비할 거야. 그 말을 할 때 처음으로 가슴이 편했다. 해방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